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요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3일 23일인가요? 벌써? 네, 일요일입니다. 우리 요주님들 편하게 쉬시는 오후 8시 26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책을 준비해 왔지요. 저 지금 와인 한잔 하고 왔습니다. 남편과 오붓하게 와인 한잔 먹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노곤노곤해지고 좋네요. 무라카미 하루키와 이토이 시게사토 씨의 영혼의 만남, 소울메이트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이토이 시게사토, 양혜윤 옮김 셋이 출판사입니다. 자, 꿈에서 만납시다 라는 타이틀은 이토이 씨가 쓴 제목으로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자기 전에 읽으세요 라는 의미일지 몰라요. 세상에는 어떻게든 굴러가기 라는 거대한 지하 발전소가 있어서 그 덕분에 본선은 완성되었고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재밌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토이 시게사토 씨와 50대 50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독특한 문체, 용감한 문체, 이해하기 힘든 발상, 애초에 외래어로 소울메이트를 지었답니다. 수수께끼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특별히 감사 읽기를 다른 걸 정했습니다. 내 안에 수호천사가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요주님들 시작하겠습니다. 소울메이트는 대담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뭘까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소울메이트는 단편집도 아니고 에세이집도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다한 원고의 모음이냐? 아니면 이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상한 책? 생각해보면 이것은 시작부터 매우 특이한 책이었습니다. 외래어를 쭉 늘어놓고 이에 대해 무라카미와 히토이 씨 단둘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에세이 같은 것? 용감하다고나 할까? 어쨌든 이해하기 힘든 발상입니다. 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단한 발상책. 바로 소울메이트입니다. 제목은 소울메이트인데 본문 들어가서 이 차례를 보면 아파트, 아르바이트, 알레르기, 앙코르, 아틴테제, 안티테제, 인터뷰, 인디언, 인테리어, A부터 시작해서 S, 멍멍까지 대단한 발상이 들어있는 책인데 우리 여러분 안 읽어보셨으면 이거 오래된 책이니까 찾기 쉬워요. 요새 남아있긴 하겠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아파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나카 요시로는 나는 어떻게 해서 과장이 되었나? 라는 책을 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처녀작은 동료 오야마 다카오의 부장이 되어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는 책의 발매 직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오다카의 아내 무츠코는 낙담한 남편을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친정에서 어머니와 올케를 불렀다. 결혼하면서 야마모토라는 성 대신 오다카라는 성을 갖게 된 구 야마모토 무츠코와 결혼하면서 새로 야마모토란 성을 갖게 된 야마모토 올케,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야마모토란 성을 갖게 된 오래된 야마모토 어머니. 이 세 명의 야마모토는 오다카가 쓴 저서에 꽈라는 글자 위에 사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구 야마모토이자 현재 오다카 요시로의 아내는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열정적인 여자였다. 올케와 어머니
야마모토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칸센에 표를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한 지 50시간에 달할 즈음이었다. 그러나 무츠코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나는 오다카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두 사람의 배웅도 하지 않고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계속했다. 이 작업은 12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수정이 끝난 것들은 순서대로 내다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만약 책이 다 팔리면 바로 보충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초판, 발행 3,000권이 전부 과자가 사자로 변경되고 안쪽에 발행 연원일에 수정만 끝나면 금방이라도 서점에 진열될 수 있게 된 날 오다카 무츠코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온 남편의 저서를 다시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오다카 요시로는 욕실에 들어가 있었지만 아내의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고 몸이 젖은 채로 뛰어나왔다. 오다카는 이미 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 허리에 젖은 타올을 감은 나체의 중년 남자와 그의 아내는 매우 불안정한 자세로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오다카에게는 딱 한 가지 아내에게 비밀이 있었다. 인쇄회사에 부탁해서 아파트 경영으로 성공한다 라는 두 번째 작품을 인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숙적 오야마 다카오가 맨션 경영으로 이만큼 벌었다 를 출판한 것이 바로 어제 일이었다. 차마 아파트 위에 단독주택이란 스티커를 붙인다는 얘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었다. 오다카는 곱슬거리는 파마로 뻣뻣해진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무츠코는 남편의 손길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애정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고 울면서 몸을 조심조심 움직여 스커트를 벗었다. 코카콜라를 발명한 인물에 대해서는 코카콜라사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지만 코카콜라를 발명한 동물에 관해서는 내 연구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르네오의 깊은 밀림지대는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코카콜라 나무의 분포로 유명하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진귀한 액체가 되는 나무의 벌채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금기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삽 이전부터 한 번도 벌채된 적이 없다. 밀림의 더욱 안쪽까지 들어가 보면 코카콜라의 마개를 채집할 수 있는 바위산이 있는데 교양이 풍부한 독자들에게 이런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소 신경이 쓰이지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코카콜라의 마개는 노천 구멍이나 노천 온천 구멍에서 채집할 수 있지만 16세기 초반 스페인 뱃사람이 이 근방에서 생리적인 배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현지 주민은 더럽다라는 이유로 가까이 오지 않는다. 사실 바위산 주변은 올리브 기름의 썩은 향이 나기 때문에 관광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다. 바위산의 북쪽에 폭포가 있고 용추에는 코카콜라 병이 12개씩 한 덩어리를 이루어 늘어서 있다. 이런 자연의 은혜는 지역 원주민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 한 병도 움직이거나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2차 대전 중에 이곳으로 도망온 일본인 병사가 한 병을 쌀 씻는 용으로 갖고 돌아다녔다는 정보도 있지만 현지의 장로는 부정했다. 그럴 일은 절대 없네. 수는 제대로 맞춰 있어. 이 뉴스는 신문의 해외 토픽 등에도 소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신문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설명해둔다. 그럼 코카콜라를 발명한 동물, 코크 원숭이는 어떻게 그런 큰 위협을 달성했을까?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코크 원숭이가 코카콜라 나무에서 코카콜라를 찾아 코카콜라의 병에 담고 코카콜라의 마개를 달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 단계에서 멈췄다. 이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른 동물들, 오랑우탄이나 아프리카 코끼리, 울트라 멘타로, 긴 다리 말벌, 판다와 비슷한 카나붕붕 등은 우린 몰라! 라는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코크 원숭이들은 연구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면 묵비권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후후후 라며 알 수 없는 웃음만 흘린다. 대부분의 드라마를 보면 모자란 사람들은 주로 웃음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제회의 석상에서도 웃음으로 흘리는 코크 원숭이가 지목됐다. 제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그 녀석이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로 이렇게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정도의 것이다. 이런 불확실한 연구를 교과서에 실을 수 없다는 것 정도 현명한 독자라면 이해해 줄 것이다. 시즌. 광고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광고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뭐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문구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건방지고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 약해 보입니다. 뭐뭐 하면 득이 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확히 표현하는 게 되는 것이지요. 당신도 now 유행하는 아이론 파마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아한 당신 해초 파마로 해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아마추어도 광고를 보는 눈이 예리해졌다고 소심한 오랜 경험자는 큰일이라도 되는 듯 말한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역시 아마추어로 막상 자신이 카피를 쓸 단계가 되면 해보지 않겠습니까? 의 수준까지 급 강화해 버리기 때문에 아마추어의 눈 따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해보지 않겠습니까? 와 같이 또 하나의 고전적인 카피가 여름하면 역시 이다. 여름하면 역시 장어. 여름하면 역시 밥. 여름하면 역시 남학신. 여름하면 역시 유카타. 유카타는 혹겹의 기모노입니다. 여름하면 역시 녹차. 여름하면 역시 고기. 여름하면 역시 독서. 얼마 전에는 택시라는 명작까지 봤다. 유카타나 게다와 같은 것은 여름하면 역시라고 일부러 강조할 필요 없이 여름 정도가 적당한 선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어쩌다 장어나 고기까지 같이 쓰게 된 건 아닐까? 기본적으로 여름이 되면 불경기가 되는 상점이나 상품이 여름하면 역시를 사용한다. 여름하면 역시 라는 글을 본 손님들은 그러고 보니 여름에는 이런 것이 잊혀지긴 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못하면 지금 장난하나? 라고 화를 낼 가능성도 있다. 무리, 100% 무리예요. 시계 사토 이토이.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이토이 씨와 몇 번밖에 만난 적이 없어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 일의 성격상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비교적 낯가림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토이 씨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사람과도 몇 번씩 만난 적이 없어 자세한 사정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잡지 같은 것을 휘리릭 넘겨보면 가끔 이토이 씨의 얼굴이나 문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기엔 계속 이토이 씨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저도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무라카미 하루키 이분 정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제가 예전부터 많이 사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토이 씨가 쓰는 산문의 펜으로 10년 정도 전에 잡지 다카라지마에 연재된 중산 계급의 친구 시절부터 변함없이 이토이 씨의 문장을 좋아하고 읽고 있었기 때문에 나로선 문장을 매개로 이토이 씨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 세상에는 그 녀석은 좋은 녀석이지만 문장은 재미없어 라든가 그 반대로 그 녀석은 기분 나쁜 녀석이지만 문장은 좋아 같은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토이 씨의 문장은 그런 면에서는 매우 특이하다. 그래서 뭐뭐 하지만 과 같은 종류의 전환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은 확실히 소설가의 문장과 색조가 확연히 다르다. 노천 상점을 예로 들면 소설가의 문장이란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라며 문을 닫아도 그 뒤에는 온기나 그림자와 같은 것이 남아있기 쉽다. 그러나 이토이 씨의 문장은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하면 정말 거기서 끝. 그 뒤에는 처음 노점이 세워지기 이전의 공간밖에 남아있지 않다. 존재하든가 존재하지 않는가와 같은 완벽한 양자택일. 그런 의미에서 이토이라는 사람은 천재적인 축제 전환인임에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조금 전까지는 지극히 일상적이었던 공간이 갑자기 100% 완전한 축제 공간으로 변하거나 혹은 그 반대와 같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와우. 극찬이죠, 이건. 무라카미 하루키 씨 이 문체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징크스. 흔히들 검은 고양이가 앞을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검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나 노벨상에 떨어진 날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작년에 공중전화에 넣은 10엔짜리 동전이 통화가 끝나고 남아있었는데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가 없어진 날에도 운이 없는 일이 많았다. 핫도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위너 소세지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도 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되는 일이 없다. 갓 사온 우산을 쓰기도 전에 홀딱 적셔버렸다. 밤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도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 요전번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 쓰레기 내놓는 것을 잊어버렸다.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앞에 미인의 여학생들만이 앉아 있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오줌을 지린 적도 있다. 역시 목숨을 잃었을 때가 최악이다. 그날이 복권의 발매일이었다. 이건 특별히 우리 코코치님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코코치님께 전합니다. 스트레이트. 바다 거북 코코치님과 트럼프 놀이를 할 때는 절대 두근거리는 즐거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다 거북이 어떤 패를 갖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맞추는 것은 그야말로 눈밭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 까마귀의 수를 세는 것만큼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대와 매일 밤 트럼프를 해봤자 재미있을 리가 없다. 예를 들어 포커를 하고 있다가 바다 거북이 갑자기 카드를 테이블 위에 엎어두고 의자에서 내려 등딱지를 바닥에 대고 빙그르르 2회전 한 후 핫! 하고 기압을 넣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 이것은 바다 거북이 투페어를 완성했다는 뜻이다. 즉 바다 거북은 투페어가 완성될 때마다 이런 행동을 한다. 부엌에 가서 수도꼭지를 비틀어 양손에 퇴퇴 침을 뱉고 나서 그 손을 씻고 이어서 양치질을 하고 돌아올 때도 있다. 이럴 때는 트리플이다. 그리고 이런 버릇에 대해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따위는 눈꼽만큼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는 항상 승부에서 이긴다. 그리고 바다거북은 언제나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마치 자네에게 마음을 읽히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지만 자네에게는 약간의 사소한 버릇이 있지. 나는 말했다. 뭐랄까? 무의식적인 행동 같은 거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그런 버릇이 있을 거라고는. 자네는 심리학자구먼. 뭐 그렇지. 쓴 웃음을 지으며 나는 대답했다. 바다거북은 지금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책상 위에 메모 용지를 한 장 찢어 가위로 초승달을 오려내고 있다. 아무래도 그는 스트레이트를 완성한 것 같다. 소프트볼. 문명의 진보는 전 인구 대비 소프트볼 애호가의 비율에 정비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나 진보 같은 개념 자체에 의혹에 눈길이 가는 오늘날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세계의 여론에게 공격당한 나라가 나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던지고 치고 달리고 잡는 순수하고 맑은 소프트볼의 기본 동작이 이번 연구의 발표에 의해 불순하고 지저분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불신감을 사게 되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가씨가 팔을 돌려 공을 던진다. 소녀가 방망이를 쥐고 공을 때린다. 점심시간에 회사원이 날아가는 공을 쫓는다. 초등학생이 룰을 차고 달린다. 이런 것이 부정되고 금기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프트볼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모두가 느긋하고 자유롭게 안심하고 소프트볼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의 소비량이나 하수도 완비 비율, 소고기 소비량, 에어컨디셔너의 보급률 등으로 문명을 자만하던 시대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울 뿐입니다. 소프트볼 애호가의 제군들은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저 운명인 것입니다. 현상 자체가 비극인 것이지요. 그러나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구실 학자의 보조적인 연구에 의하면 전 인구 중 소프트볼 애호가의 비율과 함께 기술의 질을 더욱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군들은 최대한 서투르게 던지고 서투르게 치고 서투르게 잡고 서투르게 달림으로써 문명의 진보에 역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연습에 의해 좋은 것만 선발해 채로 걸러내 소프트볼을 즐기는 사람의 수를 줄일 것인가, 혹은 더욱더 못하게 연습해서 기술의 저하를 쟁취할 것인가, 선택의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연구가 발표되고 문명이나 진보에 의한 의혹이 명확해질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정말 간단하지만 오늘의 전국 소프트볼 대회 개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디즈니랜드가 나왔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유원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다고 유원지가 아니라고 말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유원지적 요소를 성대하게 갖춘 박람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동화 속 나라도 모험의 나라, 개척의 나라, 미래의 나라도 모두 구경하세요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발로 걸어가면서 보느냐, 움직이는 것을 타고 보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의 시설은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 해저 여행의 표를 샀다고 합시다.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잠수함을 타기 위해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해치가 닫힌 후에도 수중에 잠기지 않습니다. 불과 몇 미터 정도만 수중에 들어갈 뿐이죠. 속도는 인간이 걷는 것과 비슷한 정도? 이보다 빠르면 해저의 절경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면 아래 수미터의 해저입니다. 승객은 그저 계속 둥근 창문 밖에 해저를 지켜봅니다. 테이프가 돌면서 아주 들뜬 목소리에 과장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우와! 대왕 문어가 보물 상자를 안고 가잖아. 해초 건너편에 인어가 보여. 휙! 하고 한 번 돌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모두 보면 끝이 납니다. 정말 딱 만화 영화로 유명한 디즈니다운 발상입니다. 이만큼 보는 것에 집착하고 보는 것만을 파는 물건으로 해서 그렇게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광대한 면적을 가득 채운 디즈니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굉장히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벽창호 같은 사람으로 젊은 패거리들에게 호통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에 적어두지만 잠수함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어느 쪽에 앉는 사람이든 똑같이 우와! 대왕 문어다! 라는 방송에 맞춰 창밖을 보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나는 탑승 중에 문득 이런 의문이 들어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라며 반대쪽의 창문을 보았다. 하지만 웬걸 그쪽에서 보이는 광경 역시 방송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가? 장치는 잠수함의 레일을 대칭축으로 해서 양쪽에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미남, 핸섬. 미남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미남으로 태어난 사람 정말 불쌍하다. 그렇다곤 하지만 미남은 옛날에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불쌍해졌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옛날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태어난 미남으로 현대를 살고 있는 미남은 그런 좋은 추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불쌍하다. 신경이 둔한 사람을 위해 왜 미남이 가여운지를 이야기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야마구치란 성을 가진 아이돌 가수는 결혼을 해서 모모에가 되었다. 그녀가 연인 선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던가? 모모 같은 사람하고? 라며
뭐뭐 도모카즈에 대해 차별하지 않았던가? 이 같은 확고한 근거는 없다. 누구누구가 미남이라는 것만이 경멸의 이유였다. 오, 미남이 얼마나 좋은데? 미남, 얼굴이 무기, 알맹이 없음, 바보, 죽어라. 모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가여운 것이다. 그러나 미남이라고 반드시 알맹이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 그것은 뚱보라고 모두 성격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미남이 평범한 얘기를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남이 바나나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 사람들은 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완전히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에 대해 절대 관대하지 못한 것 같다. 자신에게 가까운 것, 자신보다 약한 자가 바나나의 껍질을 밟고 넘어지면 마치 자신이 넘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 미남은 외모를 권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은 사람들이 인간을 외견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핸섬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상의 노력을 해서 미남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도넛. 첫 번째, 도넛과 도넛이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양쪽이 모두 도넛이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의 도넛이 몸을 반으로 해서 부메랑 형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메랑은 의도와 달리 두 개가 만들어졌고 한쪽의 부메랑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심판을 볼게. 그래, 심판이면 여기에 있어도 되겠다. 준비, 시작! 부메랑 형태의 도넛과 도넛 형태의 도넛의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이에 굳이 싸움 말고 다른 것을 하면 좋을 텐데. 파이트! 심판 부메랑이 혼자 기합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건? 도넛 두 번째. 그녀가 도넛이 된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도넛 인간이 이렇듯 그녀는 자신에게 알맹이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 때마다 매정하게 화를 냅니다. 당신은 내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야. 내 본질은 없어. 당신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도넛이 된 사람들은 종교상의 이유로 도넛이 된 상대하고 밖에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2년 가까이 그녀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넛이 된 사람들은 토끼 고기를 먹지 않고 지퍼가 달린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필터가 있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펠라티오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작가의 소설을 읽는 것도 허가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 편협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핵심이 없다는 인식과 토끼를 먹지 않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인과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지난번에 나는 술집에서 꽈배기 도넛이 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그녀가 침대 속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비행기에 타지 않지요. 과연 그러네. 나는 말했습니다. 사회는 하루하루 조금씩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가면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없애고 싶어. 갑자기 없애면 공백이 생겨버리니 낯을 대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가면이란 말은 왠지 입에 닿는 느낌이나 혀의 감촉이 인텔리 같잖아. 그런 거 전부 없애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나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라든가 가면 위에 가면 그리고 그 위를 또 다른 가면으로 덮어 씌우면서 얼굴의 피부와 가면의 경계가 소실되었어 라고 말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 하지만 뜻만 놓고 보면 낯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야. 나라는 낯을 쓰고 있다 라든가 당신 따위 엄마라는 낯을 벗으면 단순한 암캐야 라든 등등. 미시마 아무개 씨의 낯의 고백 같은 이야기도 약간 보고 싶어지지 않아? 사람을 웃기는 곡케이 같은 말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사람 같은 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어차피 너에게 있어서의 나는 이상한 사람이지. 와 같은 방식으로. 이단은 이상한 것으로 되겠지? 이단이란
당신은 이단 아닙니까? 저 종교는 이단 아닙니까? 뭐 이런 것입니다. 위선은 C조로. 정념 같은 말은 있는 힘껏 버티기 정도로 참아줘. 좀 더 미의식의 안쪽에 있는 인간의 있는 힘껏 버티기가 느껴져야지 라는 느낌. 왠지 옛날 사람의 이야기에 나오는 대용식 같아서 포만감이나 칼로리가 부족할진 모르겠지만 현대사회는 모든 칼로리가 지나치게 높잖아. 가능한 한 쓰레기가 적은 말을 사용하는 편이 뒷정리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 뭐 이런 것도 나의 낯일지 모르겠지만. 웸. 원고를 쓰고 있는 도중에 잉크가 떨어져서 새로운 잉크병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이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잉크가 떨어졌다는 것은 석유나 설탕이 떨어지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나는 잠시 머리를 극적이다 언제나처럼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그녀는 말끝에 우물우물 뭔가를 씹으면서 말했다. 급한 일인데? 나는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까지 마감을 해야만 하는 소설인데 도중에 잉크가 다 떨어졌어. 자네도 알겠지만 다른 잉크로는 한 줄도 쓸 수 없어. 그게 필요하다고. 1시간 안에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하지만 여자가 물인지 주스인지 커피인지 무언가 마시던 것을 꿀꺽 하고 삼켰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모두 외출 중이에요. 그런 얘기 해봤자 곤란해. 여긴 사활이 걸린 문제야. 1시간 이내에 누구라도 좋으니까 보내줘. 누구라도 좋다고 해도 여자가 말했지만 나는 다음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 잉크가 떨어지면 나는 굉장히 불안해진다. 1시간 후에 현관벨이 띵동 하고 눌렸다. 나가보니 집 앞에는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은 20세 전후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검은 플라스틱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아무도 없어서 제가 와버렸어요. 그 여자가 말했다. 그런데 말이지, 자네 잉크는 조합할 수 있나? 해본 적은 없지만 재료와 장비 있으니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망했어. 나는 머리를 싹 안았다. 커스텀 메이드 잉크의 조합은 매우 미묘한 작업으로 밸런스가 약간이라도 맞지 않으면 문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기도 한다. 그런 것이 아르바이트 여대생에게 가능할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정은 알 바 없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담고 가스 레인지 위에 올렸다. 그리고 비커에 나름의 분량으로 원액을 붓고 유리봉으로 달그락달그락 저으면서 웸의 노래를 불렀다. Wake me up. 재밌죠?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운 책. 제가 이거 몇 년 됐죠? 진짜 오래된 책인데 이 소울메이트를 꺼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을 위해서 다시 고전 같은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님 감사합니다. 와인 한 잔, 두 잔 먹고 나니 이 소울메이트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의 우리 동채 우주님 괌의 형부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책 선물을 보내주신 우리 책추님의 제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책을 보내주신 김정현 대표님 책추님으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께 주무실 때 제가 사랑과 감사, 축복, 은총됨을 소중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